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 부사적 용법이 있으니까. 자, 동명사와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은 동일하다고 했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동명사와 투부정사가 서술의 기능을 한다는 것은 동사로 사용돼서 뒤에 뭐가 올 수 있다?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가 필요에 의해서 필요하면 오고 필요 안 하면 오지 않아도 됩니다. 그죠? 서술어까지는 여러분들 주어 서술어까지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런데 서술어 이후에는 항상 필요에 의해서 오는 거예요. 네? 그죠? 맞습니까? 자, 여기까지가 우리 동명사 부정사를 배웠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뭔가 하면 자, 부사류 플러스 자, 부사류하고 쉼표 찍고 플러스 절 이렇게 했죠. 그죠? 부사류 쉼표 플러스 절. 자, 사실 이 문장을 이러한 문법 형태를 배운 이유는 여러분들에게 부사에 대한 감각을 조금 더 강화시켜 드리기 위해서 부사가 앞에 올 수 있다는 거. 사실 그 부사가 뒤에 가도 상관이 없고 문장 가운데 위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자, 본격적인 문장, 절이 시작되기 전에 부사가 앞에 올 수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이 부분을 특별히 하나 문장의 구조의 한 요소로서 뽑아내 봤습니다. 여러분들 장코치 취지를 잘 아시고 이게 구조를 이루는 뼈대구나라고 받아들여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한 가지 앞으로 이제 큰 부분으로 배워야 될 것이 우리가 지금까지는 주로 이렇게 한 계절, 그러니까 주어 서술어가 들어가 있는 한 계절, 그러니까 하나의 문장으로 이루어지는 부분들만 파악해 봤는데, 앞으로는 이제 주어가 두 개 있는 문장들. 그죠?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보면 주절과 종속절이라고 이렇게 구분해서, 주된 문장이 주절이고, 자, 종된, 종속된 문장을 종속절이라고 해요. 그죠? 그러니까 종속절을 이끄는 절들이 있어요. 자, 사실 이 부분까지 끝내야 우리가 구조를 이해하고 있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자, 앞으로 배울 것들이, 자, 종속절을 이끄는데, 명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부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와, 형용사절을 이끄는 접속사에 대해서 배우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주절과 종속절 사이에는 항상 접속사가 와야 돼요. 그러니까 만약에 큰 한 개의 문장 속에 절, 그러니까 절이 두 개 있다 혹은 세 개 있다. 하나의 문장에는 절이 여러 개가 존재할 수 있거든요. 절이 두 개 있으면 접속사가 몇 개 필요하겠습니까? 한 개, 그죠? 절이 세 개 있으면 접속사가 두 개가 필요합니다. 절이 네 개 있으면 접속사가 세 개가 필요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꼭 기억해 주시고, 여기서 우리가 명사절, 부사절, 형용사절이라고 해놓는 거는 사실은 여기 접속사를 축으로 해서 접속사 뒤에 명사절이 오느냐, 부사절이 오느냐, 형용사절이 오느냐에 대해서 우리가 앞으로 배우게 될 것입니다. 남은 시간들. 그분들, 요 부분을 또 굉장히 중요하게 또 취급해 주셔야 되고, 또 한 가지 또 남은 부분은, 우리가 뭐가 남았겠습니까? 자,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평서문만 배웠죠. 그죠? 평서문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진술된 문장. 질문이 아니고 답변형 문장들만 계속 우리가 배우게 됐습니다. 그죠? 사실 대화를 구성하는 두 가지 요소는 질문과 답변이거든요. 그죠? 물론 답변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사실은 질문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상대방과의 커뮤니케이션이 거의 불가능하게 되고, 그죠? 항상 답변만 할 수는 없거든요. 때를 따라 답변하고 또 질문도 던져줘야 되니까, 의문문. 의문문에 대해서 우리가 배우게 될 것입니다. 자, 요 부분, 여러분 굉장히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냥 무작위로,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배웠다, 이렇게 생각하시기보다는, 이게 여러분들의 뇌라고 생각하시고, 그죠? 두뇌라고 생각하시고, 내가 처음에는 기본사, 품사, 오형식을 배웠지, 그런 다음에 우리 동명사와 투부정사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죠? 서술어보다도 이거 먼저 배웠어요.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서술어, 자, 서술어를 동사, 동사구, 조동사 이렇게 동명사나 투부정사도 엮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서술. 이게 전체가 사실은 서술이에요. 서술어가 굉장히 크죠. 그죠? 서술어가 굉장히 크고.
그리고 부사류 플러스 절에 대해서 우리가 또 그런 구조를 배웠고, 그죠? 다음에 앞으로 요걸 배우고 의문문을 배우게 되는데, 여러분들이 요런 형태가 여러분들 두뇌 속에 꼭 존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노트에 딱 기록해 놓으시고 복습할 때마다 이렇게 한번 그림을 여러분 그 이미지 트레이닝 있잖아요. 그죠? 자꾸 머릿속으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고 어떻게 하면 이 영어 문장이 만들어질 것인가라고 항상 생각을 해 보십시오. 그럼 여러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죠? 자, 그럼 바로 우리 다음 과정으로 진도를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8번이죠. 그죠? 대제목 8번입니다. 자, 여러분들 우리 제가 몇 번 이거 말씀드렸는데, 자, 이게 서술어고, 그죠? 이게 주어라 그랬어요. 사실 서술어가 제일 중요하고, 다음이 주어예요. 그러니까 목적어나 보어나 부사류는 그다지 이렇게 크게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스피킹 하고 계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느끼게 될 거예요. 느끼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사실 서술어가 중요하고, 그 주어와 서술어가 잡히지 않으면 사실은 이 뒤에 걸 안다고 하더라도 별 의미가 없어요. 주어와 서술어까지 일단 나오면 어느 정도의 의사소통이 벌써 의사 전달이 이미 되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나에 따른 음악에 재능이 있어요 이런 말 하고 싶을 때 그죠? 자, 주어를 my daughter라고 잡고 그죠? is talented at까지 나오고 서술어까지 왔단 말입니다. 그죠? 그러면 음악에 재능이 있다 하면 뮤직만 그 자리에 넣어주면 되거든요. 그죠? 사실은 그 뮤직이 목적어로 사용되는데 목적어 자체는 우리가 필요하면 음악을 대해서 그 단어를 암기하면 되고 뭐 과학에 재능이 있다면 자, 단어를 하나 외워서 science라고 이렇게 써주면 되고 그죠? 뭐 수학이라면 mathematics라고 단어를 하나 외워서 써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서술어 이게 주어가 가장 중요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여기 우리 오형식을 배우면서도 주어 서술어 보호, 주어 서술어 목적어 이렇게 나왔죠. 그죠? 서술어까지는 무조건 와야 돼요. 그죠? 그리고 이 뒷부분 어떻게? 필요에 의해서 온다. 필요에 의해서 온다라는 걸 꼭 주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거 필요 없으면 이 뒷부분 하나도 안 와도 돼요. 그죠? 그러니까 8번은 사실은 주어 만들기라는 대제목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주어 만들기. 그죠? 자, 여러분, 주어는 어떤 품사류로 만들 수 있습니까? 주어는. 자, 주어는 명사류만으로 만들 수 있어요. 그죠? 명사류.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명사류의 기능이, 주어와 목적어와 보호를 만드는 것이라 했습니다. 그죠? 명사류 6가지가 주어 만들기에 사용된다. 그죠? 여러분, 명사류에 어떤 게 있습니까? 자, 우리 답변 한번 해볼까요?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명사절, 투부정사의 명사적 용법. 자, 여러분들, 이거는, 자, 여러분들이 영어를 하고 계시다면, 영어를, 여러분 인생에서 내려놓는 순간까지 꼭 기억하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죠? 주어 만들기 명사류 6가지가 사용됩니다. 자. 자, 여러분들 한번 적어봅시다, 그럼. 자, 주어 할 때 이제 명사가 사용된다, 대명사가 사용된다, 이제 한 개의 명사나 한 개의 대명사가 사용된다 하면 여러분들이, 자, 한국 사람들이 느끼기에 좀 쉽게 느껴져요. 그죠? I, you, 뭐, he, it, this, this is my pen, 뭐, 이렇게 말할 때, 자, this가 주어로 사용된다. 이건 누구나 알고 있어요. 그죠? 근데 이제 명사, 대명사, 동명사, 명사구, 막 이렇게 나가게 되면 여러분들이 친숙하지가 않기 때문에 힘들어 하실 수가 있어요. 자, 예문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자, 나의 부모님은 선생님이다. 자, 이렇게 봅시다. 자, 나의 부모님은 선생님입니다. 자, 나의 부모님은 선생님입니다. 자, 이렇게 해봅시다. 자, 자, 여기서 주어가 뭡니까? 자, 얻는 이가가 주격 조사죠. 그죠?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목적격 조사에 뭐가 있죠?
이, 가, 에게, 을, 5가지 꼭 기억해야 돼요. 그죠? 자, 주격조사가 나온 부분까지가 사실은 주어예요. 나의 부모님이라는 거는 명사 구가 되는 거예요. 그죠? 자, 명사 구가 뭡니까? 해석이 명사로 끝나면 명사 구라고 했습니다. 그죠? 자, 나의는 뭐죠? My parent인데, 자, 부모님은 항상 두 분이시기 때문에, parents 이렇게 한다 그랬죠. 그죠? 자, 명사 구가 주어가 됐어요. 그죠? 한번 적어볼까요? 명사 구 주어. 그죠? 자, S로, 복수로 끝났기 때문에 선생님이다. 이다가 뭡니까? 입니다. 입니다는 비동사예요. 그죠? 복수니까 뭐가 와야 되죠? are가 와야 돼요. 3인칭이지만은, 자, my parent는 3인칭이죠. 근데 복수니까 are가 와야 돼요. 그죠? 예. he라면 is가 오겠죠? she라도 is가 오고. 자, 나의 부모님이 복수니까, 자, are teachers, 선생님들이죠. 그죠? 말은 선생님입니다 했지만은 사실은 그 내면적으로 들여다보면 선생님들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my parents are teachers. 자, 요렇게 익혀 주셔야 됩니다. 그죠? 하나만, 1번에 하나만 더 해봅시다. 자, 그의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 자, 그의 목표는, 자, 그의 목표가 주어겠죠. 그죠? 자, 그의가 뭡니까? his. 자, 목표는 goal이거든요. goal. 자, 우리 축구할 때 goal 할 때, 그죠? 이거 목표라고 합니다. 그의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 자, 되다가 뭡니까? 되다. 자, 되다 우리 한번 배웠는데, become이에요. 그죠? become. 그럼 되는 것은 뭡니까? 되는 것이라는 것은 되다를 명사화 시킨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동명사로 만들어주거나, to 부정사의 명사적 용법을 만들어주거나, 둘 중에 하나를 취하면 돼요. 그죠? becoming을 해도 되고, to become 해도 돼요. 그죠? 그의 목표는 변호사가 되는 것이다니까, 이다가 뭐예요? is죠. 그죠? 3인칭 단수니까, his goal은 3인칭이고, 그죠? 단수죠. 복수 아니죠? is, to become, 자, a lawyer. 자, lawyer. 자, 이렇게. lawyer가 변호사거든요. 명사고, 그죠? 자,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자동사, 자, 비동사를 이끄는, 자동사를 대표하는 비동사 있잖아요. 그죠? 비동사에다가 뭐, look, sound, taste, see, 뭐, 이런 거 배웠잖아요. 그죠? smell 하고. 그게 자동사인데, become 또 자동사예요. 자동사. become 또 자동사입니다. 그러니까 become 다음에, 자, 명사가 왔으니까, 자, 보호가 왔는 거예요. 그죠? 자, 변호사가 되는 것은 뭐가 변호사가 되는 겁니까? 그의 목표가, 그 주격 보호로 사용되는 거예요. 그죠? 보호입니다. 자, 보호에는 명사류와 형용사류가 사용될 수 있잖아요. 그죠? 자, become이 자동사라는 거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십시오. 변호사가 되는 것입니다. 자, 요거 물론 becoming 이렇게 써도 됩니다. 그죠? become 되는 것 이라면 먹는 것 이라면 eating, 자는 것 하면 sleeping. 자, 그죠? 자, 여기까지 자, 기억을 해 주시고 적어 주십시오. 자, 요거 해석 적어 주십시오. 그죠? 해석 적어 주셔야 됩니다. 자, 두 번째. 자,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영어를 잘 한다. 자, 영어를 잘한다. 자, 여기 주어가 뭡니까? 주어가. 자, 주어 찾기 훈련입니다. 그죠? 우리 지금. 자, 여기 얻는 이가, 은이 여기 있죠. 그죠? 예. 나의 친구들 중에 한 명은 이게 주어예요. 그죠? 사실은 이것도 명사 구예요. 여기 지금 서술어가 없잖아요. 그죠? 서술어가 있다면 이게 절이 될 가능성이 많아요. 그죠? 동사가 있으면 절이 되는데, 지금 여기 동사가 없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 명사들로 형성되어 있는 명사 구가 돼요. 그죠? 여기 명사 구,
주어죠. 그죠? 명사구 주어.